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고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할 때 그 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고 합의를 할 때 과연 향후에도 이 사고로 인해서 큰 후유증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난 뒤에 또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보험에서 합의할 당시에 어느 정도 약한 후유증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심한 후유증이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사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합의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후유증이 생겼을 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 내용을 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을 보면은 향후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는 추후에 이 본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권리, 추가적인 소재기를 할 수 없다는 부재소 합의에 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해서, 부동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양식으로 해서 글자로 명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손해배상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적고 피해자라 하여금 그를 읽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 본인이 사인 또는 인감장 날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합의의 효력, 합의 효력은 것은 일반적으로 글자를 알고 본인이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합의에 서명 날인을 하고 난 뒤에는 그 합의 효력 자체는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주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했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추가적인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했을 때 이 권리 자체를 내가 다 포기하고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 후유증에 대한 내용의 범주에 속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우선 사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 예를 들어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단순한 머리 다치고 다른 부위를 추가 다시 다쳤는데 합의할 당시에는 큰 문제 이상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 같으면은 뭐 합의를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향후에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추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 것이 여부에 대한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통사고로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치료를 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사고로 인해서 온 것이 맞다 또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고로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 의사 소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손해가 추후에 발생했을 때 그 후유증이 합의할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동일한 조건을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현저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추가적인 소송을 할 수 있고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이 정도 후유증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그냥 괜찮을 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치료가 끝난 지 한참 지난 뒤에 그 후유증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또는 그 후유증에서 좀 더 심한 후유증이 생겼는데 그 후유증이 그 당시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면은 그것은 추가적인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합의를 할 때는 이런 심한 부상이 예상되는 후유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합의할 당시에 추후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 문구를 합의서 명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큰 부상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피해자 직접 보험회사하고 단독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보다는 누군가 대리인을 내서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행 전문가인 손해사행사를 피해자의 대리인을 내셔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민법상에는요, 합의에 대한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궁박이라든지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궁핍, 합의를 할 당시에 그 합의의 당사자의 상태가 아주 궁박한 상태, 아주 그 경솔한 무경험의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합의 무효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론적인 이유일 뿐이지 사실은 그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 대리인을 내셨을 때, 피해자 본인이
아직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궁박한 상태에서 또는 경솔과 무기험 상태에서 무지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뭔가 합의 무효사를 들어서 다시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지만은 전문가를 내세웠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 대리를 내세웠을 때는 피해자 본인 당사자는 나는 모르는 상태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당사자가 나는 무지해서 나는 그 당시에 궁박한 상태에서 무경험 상태에서 경솔해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전문가가 대리 역할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것은 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에 어떤 불만적인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좁아져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합의를 할 당시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합의를 대처해야 될 것인지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할 때 부상에 대한 사고를 크게 입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기본 상식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